존재하지 않는 시장. 이 제목이 왜 이렇게 무서워? 이번 이야기는요, 아주 기묘한 경험을 했던 주연 씨와 어머니의 실제 사연입니다. 엄마랑 같이. 사연이 좀 신비롭고 특이해서 저도 주연 씨 1인칭 시점에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네. 여러분 혹시 상상도 못했던 전혀 다른 공간이나 시간으로의 여행, 그런 신기한 일이 여러분께 일어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속에서 많이 영화인데. 막상 일어나면 무서울 것 같은데. 할머니가 하얀 소복 입고 하얀 머리에 쪽을 꽂았는데 근데 보따리 이렇게 짊으면서 우리 쪽으로 걸어오는 거야.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여름, 저와 엄마가 경험했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 어느 뜨거운 여름날 저녁, 군대에서 휴가 나온 남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. 누나, 나 이거 지금 술 먹으려고 하는데 민증을 놓고 왔어. 좀 가져다 줄 수 있어? 이 남동생은 집에서 걸어서 1시간 정도 거리에 대학가에서 술을 먹고 있었어요. 그래서 엄마랑 그래, 뭐 1시간 운동하는 겸 해서 다녀오자 집을 나섰죠. 집에 돌아오면서부터 시작됐어요.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가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매일 통학을 했던 길이기도 하고 깜깜해도 뭐 상관없겠다 싶어서 집에 걸어가기로 한 거죠.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?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. 엄마, 뭔가 이상하지 않아? 너무 이상해. 사실 이 길은 차도 많이 다니고 사람도 굉장히 많이 유동인구가 있는 활발한 거리였어요. 근데 그 많던 차와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. 이상하다. 더 이상했던 건 이 길가에 있는 아파트와 주택들이었는데 그 많은 집들 중에 불이 켜져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. 그리고 문 연 가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. 마치 죽은 동네처럼. 엄마랑 저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진짜. 택시 오면 빨리 타고 집에 들어가자.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길을 계속 걸어갔어요. 그때 저 멀리서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. 그렇게 어두컴컴한 길에 단둘만 있었잖아요. 엄마랑 저랑. 할머니가 오시니까 안도감이 생기는 거죠. 근데 할머니 약간 차림새가 이상하긴 했어요. 이 밤에 하얀 한복을 입고 새하얀 머리를 쪽을 쥐고는 보자기로 싼 큰 짐을 들고 계셨거든요. 할머니는 우리를 지나쳐서 점점점 멀어지셨어요. 그 순간 팔짱을 끼고 있던 엄마 팔이 엄마도 느낌 이상하구나. 엄마도 느낌 이상해. 떨리는 거예요. 엄마, 왜 그래? 왜 그래, 엄마? 조용히 해. 너 저 할머니 발소리 들었어? 저 할머니 발이 없어. 발이 없다고? 그냥 쓱 지나간 거. 너무 무서웠는데 엄마가 이제 한복 치마가 기니까 못 봤겠지.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한참을 막 또 걷고 있었죠. 그 순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저도 모르게 고개를 휙 돌렸죠. 근데 거기에는 아파트 놀이터 그네가 있었어요. 근데 그 그네에 한 여자가 저희가 지나가는 쪽을 향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. 그리고는 그 여자는 긴 머리를 이렇게 풀어헤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얼굴은 안 보였거든요. 근데 새하얀 발과 빨간 구두가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. 너무 무서워서 엄마 팔짱을 끼고 막 빨리 걸어갔어요. 분위기가 이상하네. 그런데 바로 앞에 시장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. 가게들도 다 열려져 있고 사람들도 몇 명 오가는 거예요.
엄마 밝은 데 있다, 밝은 데. 우리 이쪽으로 가자. 하지만 그건 엄마와 저의 착각이었어요. 왜? 시장에서도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. 이 가게들마다 주황색 등이 있었는데 이 등이 상갓집에서 쓰는 아, 그런 거. 그 등처럼 생긴 거예요. 가게마다 파는 물건들이 비슷비슷했는데 구운 생선을 이렇게 첩첩이 쌓아서 팔고 이 과일 있죠? 과일 윗부분이 깎여져 있는 거예요. 과일이 이상한데 과일이. 그리고 가격이 100원? 200원? 500원? 왜 이렇게 싸? 또 싸네. 옛날 가격인데. 말도 안 되잖아요. 그리고 더 이상했던 건 엄마랑 제가 가게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근데 가게뿐만 아니라 이 길을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엄마랑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거예요. 뭐지? 엄마랑 저는 뭔가 잘못됐다 생각이 드는데 자체로 이상하네. 이거를 아는 척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거예요. 다행히도 곧 시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고 그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 거예요. 횡단보도를 보니까 안도감? 다행이다. 마음이 풀어진 거죠. 그래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분명히 저희가 길을 지나올 때는 사람이 몇 명 없었거든요. 근데 마치 장난에 사람 많을 때 보면 사람 머리만 이렇게 빼곡하게 보이잖아요. 그 정도로 골목에 사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. 바글바글하고. 갑자기.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제히 엄마랑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. 엄마, 저거 봐, 이상하지 않아? 갑자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지? 엄마는 제 얘기를 듣고 뒤를 돌아보셨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빨리 가자, 빨리 가자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야근하고 계시는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주연 아빠, 우리 좀 데리러 오면 안 돼? 여기 대학가에서 집으로 가는 길인데 좀 데리러 와. 어머니는 너무 무서우셨는지 이 상황을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. 그런데 전화가 뚝! 그냥 하고 끊겼어요. 그런데 그때 횡단보도에 보행 신호가 딱 켜진 거죠. 건너편에 있는 인도의 발을 딱 딛는 순간 자동차 경적 소리랑 자동차가 쌩쌩 지나다니는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시끄러운 소음이 볼륨을 이렇게 올리는 것처럼 꺼져 있다가 확 올리는 것처럼. 점점 그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순간 지나다니는 사람들, 불 켜진 아파트와 주택, 시내 버스, 택시가 다니는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.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그때 저는 우리가 사는 곳으로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럼 아까까지는 뭐야? 엄마는 그 순간 긴장이 풀리시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셨고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집에 오게 된 거죠.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. 무사히 이제 집에 도착해서 누워서 전 쉬고 있었고 어머니는 거실에 계셨는데 불안한 목소리로 막 오셔가지고 문을 두드리시면서 너 앞으로 밤에 그 길로 다니지 마. 저도 그치 엄마 너무 이상했지. 왜 시장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을까?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에 홀린 듯한 표정으로 아까 내가 왜 빨리 가자고 한 줄 알아? 네가 돌아보라고 해서 뒤를 봤더니 시장은커녕 어두컴컴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. 그리고는 어머니가 뭔가 하나 기억이 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주연아, 근데 우리가 그 길 자주 다니던 길인데 그 길 원래 시장이 없잖아. 시장이 없어 아예? 그래서 저랑 엄마가 핸드폰으로 지도를 살펴봤어요. 근데 그 길 어디에도 시장이 없는 거예요. 그날 밤 야근을 끝낸 아빠가 돌아오셨어요.
어머니는 아버지한테 아까 저녁에 전화했을 때 왜 안 받았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. 그러자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그날 밤 엄마랑 잘 수밖에 없었어요. 잘못 누른 거 아니었어? 당신 목소리는 안 들리는데 시끄러운 시장통처럼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. 와. 야,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. 그날 이후에 그 길을 엄마랑 같이 몇십 번, 몇백 번을 다시 가도 시장은 나오지 않았어요. 야, 야, 이게 진. 도대체 엄마랑 저랑은 어떤 길을 걸어왔고 무엇을 봤던 걸까요?